오만때만 삶의 현장. 네, 오만때만 삶의 현장, 진솔한 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시간 이치유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치입니다. 오늘 코너는요,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직업들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의 모습을 직접 리포터가 찾아가서 생생하게 들려드립니다. 퀴즈도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정답 맞춰주시는 분에게 헬스 3개월 이용권을 드립니다. 네, 오만때만 삶의 현장 퀴즈 참여해주시면 당첨된 분께 헬스 3개월 이용권을 드릴 텐데요. 문자번호 샵 2260, 샵 226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260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고요. 퀴즈 참여도 해주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삶의 현장으로 가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민희 기자님을 만나봤습니다. 이름이 낯이 익은데요? 혹시 네. 어디 기자님이실까요? 부산문화방송 부산 MBC 기자를 만나봤는데요. 오늘 특히나 평소에 기자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 완전히 도움이 되는 알찬 답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우리 같은 방송국 기자님이라고 하니까 더 반가운데요. 네. 자, 그러면 조민희 기자님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기자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는지 질문 드려봤습니다. 사실 대단한 한 가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기자가 딱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건 아니었고요. 진로 고민을 꽤 오래 한 편인데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공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중에서도 조금 더 활발한 일을 해보면 어떨까 했을 때 현장을 항상 가는 게 이제 기자니까 기자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래도 정말 나랑 맞는 일인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했던 게 이제 인턴인데 인턴 기자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재미도 느껴서 실제로 이제 준비를 하고 MBC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평소에도 사회에 관심이 많았고 또 그런 관련된 직업을 찾다 보니까 기자에 관심이 생겼고 그 이후에 이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이 기자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보통 이제 아침 7시 30분에 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취재하겠다 또는 촬영이 필요하겠다 하는 이제 소위 아이템, 사건, 사고가 있으면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올리고요. 그리고 오늘 중에 부산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집회 행사,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동시에 이제 밤사이에 타사에서 나왔던 중요한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모니터링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올리고요. 이게 이제 업무의 시작이고 이걸 보고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 바로 직속 상관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오늘 바로 아이템을 제작해보면 좋겠어. 아니면 현장 가서 한 번 더 내용을 확인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논의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섭외를 하든 촬영 일정을 조율해서 카메라 팀하고 함께 현장을 가든 이런 일정들을 다 하나씩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작을 하게 되면은 오후 한 5시까지는 저희가 그 제작이란 건 기사를 쓴다는 말인데 그 기사를 다 쓰고 이제 편집하고 하나의 완성된 리포트로 만드는 것까지가 이제 저희 업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일과는 보통 저희가 이제 뉴스가 8시 20분에 나가니까 그 직전까지 한다고 보면 되고 그 업무가 끝나고 나면 또 다시 그 다음날 해야 되는 업무 보고를 위해서 타사 모니터링 한다든지 내일 보고할 거리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네. 이 말에서 정말 바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네. 보고하고 아이템을 정하고 또 촬영도 직접 가야 하고 네. 너무너무 바쁠 것 같아요. 그렇죠. 오전 7시 30분에 취재 혹은 기사 작성할 아이템을 공유하는 것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또 스스로 정해서 섭외 일정 및 촬영 일정을 조율해서 현장에 나가고 또 당일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한 기사를 오후 5시까지 완성하고 또 뉴스에 나가는 이 저녁 8시 20분 전까지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내일 아침에 보고할 아이템을 찾아보는 업무까지 하신다는 거죠. 정말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뻐꾸기가 울렸습니다. 오늘의 퀴즈 풀어볼까요? 네.
저희는 현재 조민희 기자의 삶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정말 이것 없이는 기자라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오늘의 정답 두 글자입니다. 네, 두 글자 감정의 이름이죠. 두 글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한다라는 뜻의 이 감정의 이름 두 글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2260, 샵 2260번이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정답도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다음은요. 기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절대 저는 학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 동기 기자 같은 경우에도 물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문이과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문과라고 하더라도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신문 방송학과를 나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도 정치외교학과를 나왔고 주변에도 국문학과부터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과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좀 그것보다 저는 준비는 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스터디라고 해서 만약에 기자를 준비하는 친구라면 이제 주변에 그 학교의 언론 고시반이든 아니면 아랑이라는 이제 그 언론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카페가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 거기를 통해서 스터디를 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논작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사 상식 같은 걸 공부하고 또 이제 채용 과정도 같이 살피면서 전형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만약에 본인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 학년이라든지 그럴 경우엔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기자가 된 계기처럼 실무 경험을 쌓아보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인턴 기자를 뽑는 곳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을 통해서 본인이 정말로 이 일을 원하는지 또 실제로 해보면 나중에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할 얘기도 많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전공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또 언론고시를 준비하면서 네네. 이렇게 찾아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질문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초에 제가 했었던 서면 스토킹 추락사라고 일명 불리는 이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제가 사실 처음부터 이제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부터 지금까지 8개월 넘게 끌고 왔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이라서 되게 기억이 남고요. 내용은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전 남자친구가 함께 있었던 자리에서 이제 20대 여성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유가족들은 그 전부터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이게 저한테 되게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은 기자도 사람이니까 피해자의 유족들을 통해서 이 생전 고인의 고통을 듣는 것 자체가 엄청 좀 심리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또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 보도가 저희가 처음 나간 이후로부터 경찰에서 굉장히 경계를 했었고 근데 그 경계를 뚫고 실제로 유족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도 그랬고 전화로 취재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어려운 지점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스토킹 혐의가 적용이 돼서 실형까지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인상이 깊은 사건입니다. 네. 무려 서면 스토킹 추락사를 8개월 동안이나 취재를 하셨네요. 정말 인터뷰하면서 기자님의 노고가 느껴졌습니다. 한 사건에 이렇게 긴 시간 취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일지 가늠이 가지 않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셨다는 게 제게는 되게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질문은 개인적으로 아주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취재를 거부할 시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고 좀 나눠서 생각해 봤는데요. 가해자 측에서 만약에 취재를 거부한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반론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락을 계속해서 남기기라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카메라를 소위 이제 들이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우리는 반론권을 보장하겠다. 당신의 입장도 담고 싶다라는 것을 의지를 표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만약에 피해자나 제보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 혹시나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걱정이 된다든지 주위의 사람들이 내 피해를 알까봐 걱정이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때는 일정 부분은 사람 대 사람으로 설득을 하는데요. 이제 애초에 제보를 주시거나 이 피해 사실을 말씀 주셨을 때부터 어느 정도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었으니까 그 마음에 우리가
같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조금 더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사실 함께 이제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절대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해서 이건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미 다 발생한 사건 사고고 다 세상이 알고 있는 건인데 제가 취재가 안 된다. 뭐 그럴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소위 이제 방송이니까 그림이 부족하다, 뭐 인터뷰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좀 애둘러서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있다거나 뭐 또 다른 현장이라도 잡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차선책을 찾아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치유 씨나 저도 취재를 해봤잖아요. 예. 근데 더 심도 깊게 취재를 하지만 이 설득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공감이 많이 됩니다. 네, 설득하는 능력도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 기자의 주요 능력과 기자라는 직업과 잘 맞는 성향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뭐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일단 성향으로 봤을 때는 뭐 자기가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성격에 따라서 뭐 자기가 기자로서 잘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본인 외향적이진 않지만 조금 더 자료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가면서 의미 있는 기사 쓰는 게 더 좋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빠르게 친해져가지고 또 새로운 소스들을 얻고 그 다음에 생생하게 그림을 잘 담아낼 수 있다. 그게 장점일 수도 있어서 저는 성격에 있어서 뭔가 뭐 이런 성격이면 더 잘할 것 같아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능력이라고 하면 다만 저는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전 시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시각 또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문제라고 느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게 다음 취재가 되니까 일단 근본적으로는 뭐 세상에 좋은 게 좋은 거야면은 사실 기자하긴 쉽지 않고 저건 왜 그렇지? 전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점을 항상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저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하면 이제 본인이 문제의식을 가져서 기사를 썼다. 그럼 그 기사를 쓴 것이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만약에 뭐 구의 행정을 지적했으면 그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있었다면은 그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저도 지금 훈련하고 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본인도 보람을 느끼고 그 기사의 힘도 커질 수 있다. 그런 걸 끈기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작성한 기사가 취재 또 이런 것들이 더 의미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 퀴즈 드렸었는데요. 한 번 더 내드릴게요. 네, 저희는 현재 조민희 기자의 삶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정말 이것 없이는 기자라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오늘 정답 두 글자입니다. 네, 문자번호 샵2260, 샵 226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데요. 0001번님께서 희망곡으로 이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혜은이의 노래 띄워드릴게요.